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MK 얼트라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MK 얼트라 프로젝트가 다시 정면으로 수면으로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것을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딥스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제 인정하지도 않고 감춰왔던 것인데, 이게 그 청문회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사실은 우리들은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에게 그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 주제를 다뤄버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딥스에 그동안 비밀적으로 하던 것이 다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이번 청문회에서는 CIA의 인간 실험과 증거 인멸 의혹,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오진 비밀 유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러한 청문회에서 있었던 발언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선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 있어요, 여자. 그분이 이제 그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잠깐 그 동영상을 잠깐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에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냐면 연방 기밀 해제 태스크 포스 청문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의가 없다면 의장은 언제든지 휴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회사를 하기 위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중앙정보국 CIA가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와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비밀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미국 국민은 완전하고도 진실된 기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헌법에 따라 더 이상 완전한 기밀 해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MK 얼트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책 실패도 아니었고 통제를 잃은 과도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한 작전이고 미국 시민들, 수감자들, 병원 환자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본인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그 마약을 투여하고 전기 충격, 최면, 감각 차단, 어떤 심리적인 고문을 가해서 그런 일을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땅에서 적어도 20년 동안 계속이 되어 왔고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이 지원됐고 미국 정보기관 최고위층의 승인 아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도 이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스스로 나와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은 증거를 파기했습니다. 이번 타스크포스가 검토한 문서들은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3년 1월 CIA 국장 리차드 헬름스가 퇴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직접 MK 얼트라 관련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IA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MK 얼트라 파일은 헬름스 국장의 퇴임 직전에 그의 명령으로 파기되었다. 또 다른 내부 기록에는 헬름스가 직접 시드니 고틀립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지시했다고 적혔습니다. 약물 연구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파기하라. 고틀리프는 네 사람을 모아서 하루에 152개의 파일을 찍고 불태우며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퇴하기 직전에는 개인 문서들까지 비서에게 모두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CIA 산하 기록보관소 책임자는 문서 폐기에 대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그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법 방해이고 이것은 연방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파기한 범죄입니다. 이거 하지만 누구도 이 일로 기소되지 않았고 헬름스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의회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2,000달러의 벌금만 냈고 사망할 때까지 정부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고틀리프는 버지니아 시골에서 은퇴 생활을 하며 시를 썼고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까지 철치 커미티, 철치위원회와 록펠러 위원회는 선서 증언과 1963년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MK얼트라가 실제 존재했으며 CIA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간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고 인간에게 심리적 고문을 가하고 수감자와 병원 환자들을 동의 없는 실험 대상으로 이용한 행위,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린 대로 애나 폴리나 루나라는 그 하원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지금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MK 얼트라 작전과 관련해서 이것을 제가 이제 과거 방송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왔고, 정보기관과 미국 정부가 연관된 내용들이 결국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동안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근데 마침 이제 애나 폴리나 루나 그 하원 의원이 이런 것을 폭탄으로 이제 터뜨리면서 청문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록들은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이런 사화는 이제 국제재판소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소프트 트라이뷰널, 그러니까 소프트는 그러니까는 약하고 뭐 부드러운 뭐 이런데, 이런 소프트 트라이뷰널은 이제 재판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그런 재판이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것이 MK 얼트라 폭로의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CIA가 그동안 했던 만행들이 여러 가지 만행들과 작전들이 폭로가 될 거고, 이러한 작전이 소셜미디어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됐던 여러 실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MK 얼트라는 매우 방대한 주제인데 수많은 형태의 그 고문, 이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MK 얼트라에 대한 폭로가 계속 진행될수록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건데, 그러면서 이제 체포가 시작이 되겠죠. 이른바 스톰 작전, 제가 스톰 오퍼레이션이란 말을 했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촉발된 이후에 선거와 관련된 폭로가 이어지고 군이 밀리터리죠. 군대가 거리로 배치되는 상황이 나타난 뒤에 그때가 되면 훨씬 더 거대한 폭로들이 이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 착착 진행이 되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대로 선거 폭로와 이제 밀리터리가 길거리로 다 배치되고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은 폭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MK 울트라와 연결된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MK 울트라가 이제 뭐냐 하면 정신 조종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한 작전들이 이제 계속 확대됐고 CIA와 연결됐다가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대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작전들이 찰스 맨슨과 연결됐고 배후에서 찰스 맨슨은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후에서 진행된 여러 작전들이 히피 문화와 일렉트릭 쿨에이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아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은 CIA를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미국 국립기록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스라 그래요. 거기에 보관될 것이고 그 기록들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기록은 국제기록보관 체계에도 제출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거대한 스톰 작전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 보관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의 기록이 보관돼야 되기 때문에 그가 가서 한 일 중에 그러한 기록 보관을 위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런 기록이 보관이 되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인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걸리 합법적으로 그들을 벌을 주고 형장에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냥 바로 시작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2017년부터 이른바 17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 작전을 지켜봐온 사람들에게 그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또 어떤 사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알려졌고 심지어 1960년대부터도 이런 일들이 폭로되기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MK 울트라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폭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서 매우 일부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거는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기술이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사용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실험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 사람들을 써먹는 그런 일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파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범죄를 했던 그들은 이제 영어로 패찌라 그래요. 패찌, PATSY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들 제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정신조종을 받은 애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진 비밀이다. 뭐 웰노운 시크릿이다. 이런 내용이죠. MK 울트라 우리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게 미국의 실제 의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것이 이제 감격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폭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들을 한테의 수면 위로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X 옛날에 트위터죠. 그것도 이러한 내용을 전 세계 플랫폼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이름을 X로 바꾸고 모든 세계의 그 제일 가장 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주고받고 거기다 올리고 하는 세계 최대의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플랫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사고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힘모자가 머스크를 시켜서 그 플랫폼 X 트위터를 샀다라고 과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는 이유는 MK 울트라 작전이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 작전의 규모가 매우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고문이라든지 약물 투여, 전기 시스템과 전자 주파수를 이용한 협박, 정신을 교란하는 행위, 너무 끔찍하죠. 이거 지금 뭐 다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리고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직접적인 정신 조종까지 포함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방식이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 그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팀 오닐 또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찰리 CK라고 그랬죠.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약자로 CK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저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와 트럼프를 겨냥했던 여러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MK 울트라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MK 울트라를 통해서 처음 개발된 기술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실험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발전해 왔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MK 울트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강력한 기술이 있겠지만 여러 암살 시도에서 사람들을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직접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크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고 지금 그 말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전파나 컴퓨터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 됐는지 또 그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추측을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될 거고 수십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런 공개하지 않은 방법들을 이미 개발을 했었고 이거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그러한 기술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이 발전을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청문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하면 지금 반드시 드러나야 될 내용들이 슬슬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 지금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이 단계까지 오면서 앞으로는 거대한 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기술,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자동차, 그리고 MK 울트라의 정신 조종과 연결된 수많은 기술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규모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많은 작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말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를 추적하는 일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가 NSA가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이스트까지 뭐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트럼프 정부의 감시를 뭐 걱정하고 자신들이 감시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이런 공포를 더욱 부추기려고 패닉 상태로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도 이른바 딥스는 이미 이러한 관련의 강력한 기술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분을 감시하고 여러분을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했고 1990년대에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링이라 그래요. 프로파일링 범죄자들을 그 수사할 때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걸 모아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아주 감지하는 그런 프로파일링 하는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사람들을 뒤에서 기록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었고 컴퓨터가 사용자를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저장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태양계의 곳곳 그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이 존재한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이제 사실들이 모두 공개될 거다. 이제 디스클로저의 공개가 이제 디스클로저인데 그것의 올해나 내년이 그런 공개의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한 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위대한 각성, 대각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디스클로저, 즉 진실의 공개와 연결된 궁극적인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라든가 언젠가 드러날 진실이 모두 여기에 연결돼 있고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현실을 이루는 무한한 우주와 모두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다. 이건 약간 좀 격길로 나가는 건데 술을 마신다 하면 그런 행위조차도 하나의 진동, 프리퀀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진동은 다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존재하는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실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절제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면에 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잃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직장도 잃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결국 인간이 가진 어떤 6가지 감각에 대해서도 이 MK 울트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아주 그런 것에 깊게 관여해서 실험도 하고 알아낸 지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공개가 될 거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의 정신과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결과가 생기는데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 촉각의 힘이라든가 후각의 힘 그리고 원자와 연결된 우주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고 그러한 것이 지금 뭐 MK 울트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밀리터리와 그 밀리터리의 이제 검은 모자들이겠죠. 그들과 딥스 역시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MK 울트라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에 그 MK 울트라 작전과 마킹버드 오퍼레이션 제가 마킹버드 오퍼레이션은
지금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제하고 우리를 세뇌하고 자기네들이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중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는 그것을 마킹버드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통해서 딥스들이 여러분의 정신들을 이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딥스들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전쟁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 땅에서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란을 계속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류를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게임 티어리, 게임 이론 작전도 이러한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도로 발전한 기술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술은 매드베드 얘기했죠. 그래서 매드베드를 비롯한 치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술, 석유와 천연가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뭐 인피니트 에너지 같은 거 얘기해, 무한 기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무한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죄송합니다. 무한 에너지, 초강력 자석, 제가 이거는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 세상을 바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매드베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댓글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매드베드는 에일리언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흰모자가 이제 흰모자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이 모든 것이 혼란이 다 정리가 되고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매드베드를 흰모자가 우리 인류에게 그것을 배포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살라 박사가 실제 미군의 공군 기지 거기 가서 그 매드베드가 실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봤다 하면서 증언한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드베드 얘기를 제가 2021년 2월 3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매드베드는 실제 존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펼쳐질 배포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들이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형태의 마약을 만드는데도 그런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자석이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초강력 자석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배후에서 강력한 자석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그리고 불법적인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강력한 자석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이나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데 아이고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강력한 자석으로 정신과 중추신경계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거의 나노 기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장과 다양한 주파수를 이용해서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체의 전기적 주파수와 연결해서 엔돌핀이라든가 DMT, 세라토닌 등의 분비를 유도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적 체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종의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죠. 매우 강력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영어로 디렉트 에너지 웨폰인데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는 게 단순한 음모론이다라고 치부를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밀리터리가 직접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존재하고 그것을 사용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데서 지금 현재 디렉트 에너지 웨폰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밀리터리와 군의 최고의 관계자들에게도 그 지금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중에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골든돔이 구축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플라즈마 에너지 장입니다. 제가 골든돔 얘기는 자주 했었죠. 과거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하고 있는 이 골든돔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종 방어 체계와 방어 무기를 통제하는 데도 연결이 되고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려는 사람들까지 모두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부패가 일어나는 일들인지 그러한 여러 나라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전쟁을 또 뭐 계획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뒤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티비티 그런 수많은 활동도 다 감지가 되고 모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골든돔. 특히 마약 문제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인신땡땡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류층 엘리트까지 연결이 되고 갱단이라든가 카르텔 얘기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멕시코 카르텔 등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피아라든가 이런 작전을 운영하는 고위 정치인들, CIA 작전, 정보기관 작전, 마약을 반입한다든지 인신땡땡, 은행 시스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주제 하나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다 이것은 고리고리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감시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을 추적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추적되고 있다 할 때에 계속해서 어두운 불법적인 인류에 대한 범죄적인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어두운 행동들 딥스들의 잔존 세력이 하고 있는 어두운 행동들은 현실과 집단의식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마약이라든가 성매매, 사람들을 이용하는 각종 범죄를 방치하거나 공급하면서 협박, 폭력, 살인, 안티파 행동, 활동들, 갱단 활동 등의 사람들을 이용해 왔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끝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모든 불법적인 것을 세상에서 끝장내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앞서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각성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났다. 그래 깨어났는데 어쩌라고. 뭐 깬 다음에 뭐 어쩌라고. 이런 내용을 불법적인 걸 다 알고 그랬었구나. 그래 세상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네 하면서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런 불법적인 일은 용납도 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말끔하게 청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그러한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위대한 각성의 결말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진정한 정보기관의 목적입니다. 사람들 이제 지금 현재 깨우기 위한. 그래서 그 리덱티드라는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클레이튼 모리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에 에서 팍스 방송에서 일하던 앵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우파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거기서 잘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클레이튼 모리스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방송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두맨 글룸입니다. 뭐 딥스의 모든 사실을 드러내고 까고 그러는 건 맞는데 전 그 사람 방송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항상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내레이티브를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굉장히 뭐 매드베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소식을 다루긴 해요. 이 사람도 그 정보기관에 어떠한 정보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소식을 잘 전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모리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을 둘러싼 엄청난 우려가 나타날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 클레이튼 모리스가 둠앤 글룸이라 그랬죠. 그냥 막 우리 막 걱정시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라나 방송은 둠앤 글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걸 전해드리면서 항상 힘모자들이 잘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위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뭐 스스로 뭐 그렇게 하겠다 해서 뭐 결정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희망 회로를 돌린다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힘모자가 전달해주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난 희망 회로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한테 처음 배웠는데 그런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희망 회로 돌리지 마세요. 옛날에 초창기 때 2020년 21년 그때 그런 그런 글을 쓰시는 분에서 아 희망 회로라는 게 있구나. 그런 단어가 있구나. 미국 와서 뭐 너무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어를 보면서 아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근데 희망 회로를 제가 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데 희망 회로를 왜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받은 소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받는 정보도 사실은 제가 100%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저는 굉장히 로지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논리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서로가 상반되는 영어로 이제 그 앰비벌런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상반되는 소식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신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받은 소식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을 제가 이 방송하는 데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그런 기준에 그러한 그대로 전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씩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요즘 새롭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여기서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새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우리 성 대표님이 라나 방송을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제 방송에 이제 그 멤버가 몇 달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방송에 거기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 방송을 알려주시는데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도 마찬가지고 저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류들을 딥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인류를 깨우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명예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 우리 지금 뭐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광고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성 대표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이제 반면에 아까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둘러싼 이제 엄청난 우려가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추적 시스템을 이렇게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른바 딥스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통제하고 사회 전반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될 건데 그것은 인터넷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게 될 거고 사람들은 또다시 그거에 분노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나쁜 사람들만 추적해라. 뭐 우리는 추적하지 말고 범죄자만 추적해라. 그러나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지능 AI 시스템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슈퍼예요. 슈퍼. AI 시스템은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든 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황금빛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혼란을 끝내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합법적인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증오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시스템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감시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나면 뭐를 잘 모르고 있으면 fear가 생겨요. 불안이.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를 알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사라지라고 제가 이런 방송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그런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 파우치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조금 언급을 하자면 앞으로 몇 주 안에 7월 중 의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소환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확대되고 랜드폴 켄터키주의 상원의원 랜드폴이 안토니를 파우치를 이제 기소하기를 바라죠. 그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을 안토니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을 사실은 기다려 온 거고 트위터 X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현재 막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가 계속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파우치의 역할, 소위 말하는 기능 획득 연구, 영어로 말하면 gain of function이죠. 그가 모든 사건의 기반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하 기지, 유럽 각지의 시설, 영국까지 이어지는 여러 지하 기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하 기지에 대해서는 멤버 전용 방송을 비롯해서 매우 자세한 내용을 일반 방송에서 밝히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멤버 전용 방송에서 많이 지하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멤버 전용 방송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라라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은 그 멤버가 되셔서 그 과거에 멤버 전용 방송에 있었던 거 시사성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적인 내용 얘기들을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매우 중요하고 북한이라든가 중국, 벨라루스와 협력해서 키예프를 키예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장악하기 위한 대규모 움직임이 지금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구테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많이 처형이 됐고 젤렌스키 정부와 반데라 세력이 관련된 군사 구테타가 발생을 했고 여러 관리들이 그 결과로 처형이 됐으며 almost 거의 젤렌스키가 죽을 뻔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고 정보기관 관계자 한 명도 처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반 언론이나 방송에서 절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함께 런던 하우스 오브 런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런던 금융권을 겨냥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음번에 방송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고 다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스클로저, 폭로라든가 지하기지, 기능 획득 연구 이러한 여러 나라에서 병원, 페타진이 이제 병원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병원체와 연결 패터진 병원체와 연결된 부패 문제들이 결국 하나로 다 연결돼서 안토니 파우치가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소환돼서 이제 증언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이 결국 파우치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게 파우치인데 이제 한국 분들은 파우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파우치에게 적용했던 면책도 사라지고 그 오토펜으로 사면을 받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코로나 범죄가 21세기 최대 범죄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병원체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 나가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고 말을 이렇게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고 그래서 파우치가 실제로 공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 상황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힘모자들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에 이제 알려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정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말씀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지금 소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인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날짜가 7월 제가 녹음을 하는 시간이 7월 2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될 텐데 털시 게버드가 미군과 함께 스위스에 있는 CERN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선은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라크와 그 선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이 선은 CERN 그렇게 발음합니다. 선이라고. 근데 그 선은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이면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다고 말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확보된 시설에 대해서 미군은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있는 지하 기지이자 지하 시설이고
여러 가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모든 내용을 세계의 군사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국 국립기록보관소, 미군 기록에도 모두 보관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이 이런 시설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시 게버드가 현장을 방문했고 미군이 직접 시설을 통제하고 해당 작전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보를 받고 저한테 넘어와서 뭐 제가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털스 게버드가 아마 D&I 국장 하기 그만두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 그 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거기를 방문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흰모자가 이제 추진하고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2033년 좀 시간이 미래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2033년 이전에 특정 입자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것은 사실 2061년, 2065년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이야기고 실시간 시간여행, 타임 트래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 여행이라든가 다른 차원 그리고 이런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진실도 공개될 것입니다.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타임 트래블이 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밀리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점프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사람들이 달 기지까지 또 달에 이미 거기에 기지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과거에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살짝 언급을 했다가 나중에 그 발언을 급히 철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에는 미군의 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지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블랙락, 제가 검은 돌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 못하면 과거 방송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하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블랙락과 연결돼 있는데 스타게이트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강력한 스타게이트와 블랙락은 특정한 물과 결합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여러 종류의 입자를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깊은 곳에 존재하며 플라스마 에너지와 초고도 입자들이 지구를 형성한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입자, 파티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파리클. 미국 사람 T 발음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파리클이라는 단어를 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전문가들은 자신이 그 입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입자는 아니고 그 생명을 주는 에너지, 디바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2028년 이후부터 2032년 그리고 2033년까지 이어질 대규모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개는 입자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입자들은 진동하고 떨리며 시간과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플라스마 에너지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미군은 이런 플라스마 에너지장을 이용해서 물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그 사람을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시키고 강력한 에너지로 인체를 치유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드베드와 같은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그냥 들어두시면 아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꿈 같은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인체가 특정 주파수를 활성화하고 그 주파수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결국 다시 인체 속의 입자, 전기 에너지, 전기적 주파수, 플라즈마 에너지로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며 언젠가는 선을 통해서 플라즈마 에너지와 연결된 입자의 진실, 인간이 플라즈마 에너지를 장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기술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 아까 했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부전선에는 중국군이 배치되어 있고 벨라루스에는 북한군과 벨라루스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국가의 밀리타리도 러시아군의 형태로 함께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도 앞으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공개나 폭로나 하여튼 그 같은 얘기죠. 그 모든 것이 미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연결되고 파우치에 대한 폭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팬데믹 그다음에 딥스 들 정보기관에 대한 폭로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제가 그동안 매번 말하던 스톰 작전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인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중에 네빌 로이 싱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에 현재 상해에 거주하고 있고 코드 핑크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와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미국 내에 각종 좌파들이 하는 시위를 조직하는 배후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도시의 방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진 시위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안티파 활동에도 자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이거는 일반 방송에서 잠깐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엄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네빌 로이 싱엄에 대한 대배심 수사와 기소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좌파 단체들을 오픈 소사이어티라든가 이런 그 자금을 대는 사람이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현재는 알렉스 소로스 아들이 그거를 맡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과 더불어서 거의 200 million dollars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급진 좌파를 지원하는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그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유령 회사죠.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와 익명의 자금 조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미국 내 활동가 좌파 급진 좌파 활동과 단체들에게 펀드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 자금은 공산주의 활동, 중국 공산당 CCP죠. 세계금융기관 그리고 DIS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공산주의 얘기를 했다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산주의 조직을 겨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결코 그것을 이번에 꼭 애드레스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언급해 왔고 유럽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큰 사안이고 안티파는 예일대학교 주요 대학들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여러 교수들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자금 조달 구조와도 연결돼 있으며 안티파의 여러 핵심 인물들이 주요 대학 교수들이라고 그런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이들이 지역은행과 연결된 금융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대학이나 금융권 그리고 시위를 지원하는 공산주의 조직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겨냥을 하고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만담이라든가 뭐 거기에 AOC 그 하원 의원 AOC 있죠. 그 여자 바텐더 하다가 지금 하원 의원 하는 여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싱엄의 자금을 펀드를 받아서 그렇게 현재 위치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제가 지금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 시위를 지원하는 공산주의를 겨냥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도시 방화와 불을 질러 얘들이 안티파 애들이 그리고 각종 시위를 지원한 세계적인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DOJ가 미국 법무부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소로스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의 대배심 그랜주얼이에요. 대배심 기소가 이루어졌고 지금 말씀드린 네빌 로이 싱엄 이름이 그래요. 관련된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영화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조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그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가 엄청난 반 트럼프 배우죠. 그래서 그 조커가 체제를 비난하는 자경단적 성향의 그 어두운 인물을 그린 영화인데 자본주의가 세상을 망쳤고 모든 책임은 자본가들에게 있으며 자본가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억만장자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시를 불태우자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 조커의 핵심 줄거리인데 사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인기를 얻었으며 딥스 AI 시스템과 할리우드가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조커에게 공감이 됐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커 영화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마치 정신을 조종하는 거나 마킹볼드 작전과 비슷한 역할을 그 영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가 단체의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과 나아가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조커의 영향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하고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커 그 영화 때문에 엔티파에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화와 전혀 반대의 영화 시리즌 비질란티라는 새로운 영화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정반대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는 이제 아미 해머가 출연을 하는데 그는 불법 이민자 문내에 분노하고 정치인들이 이민자들과 여러 갱단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자들과 학대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배우 세력에 분노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영화 속 시리즈는 시민이고 이제 비질란티는 엄마니가 살해당한 뒤에 군 복무를 마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후에 여러 범죄자들을 자기가 직접 경찰이나 어떠한 그 공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추적하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은 여러 갱단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살해하고 매우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고 정말 극도로 어두운 작품인데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조커 그 영화와 정반대로 또 반대 입장인을 시각을 그리는 이 영화로 또 많은 사람이 주인공에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에서 제작됐고 크로아티아 제작진도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 현재 이 영화는 독일에서 상영이 금지됐고 유럽의 여러 다른 국가들도 상영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란 머스크가 이 영화를 옛날에 트위터죠. X에 무료로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데이빗 같은 PBD죠. 예, 유명한 팟캐스터입니다. 그 사람을 비롯해서
주요 매체에서 지금 이 영화를 언급하기 시작하고 실제 이런 현상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현재 불법 이민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벌트라이트 그 문제를 출생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부모가 불법 이민자든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다라는 해석 법리 해석을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내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불법 이민 문제 또 지금 그 대법원 판결 또 딥스나 그 부정된 불법적인 판사들 부패한 공직자들이 계속 책임을 피하는 현실에 대해서 점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거 참정권을 잃어버리고 한국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지금 전 세계가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 이상은 우리가 못 참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여러 나라에서 정의가 제대로 현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그 시리즌 비질란티 그 영화를 보면 크게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한 PBD 패트릭 데이비드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이 영화를 X에 공개해버린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정부의 부패, 불법 이민 문제, 이를 보호하는 공직자들, 경찰과 판사들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구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약 25만 명의 여성들이 갱단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그 여성들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갱단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수상인 키어 스타이머가 자리에서 물러난 진짜 이유도 그 문제 때문인데 스타이머가 아동 보호 서비스 영어로 Child Protective Service라는 그러한 것을 운영하면서 실종 아동 문제와 그것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폐가 있었고 이게 아주 사악한 자인데 이번에 키어 스타이머가 사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의 지도자 무슨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오히려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현재 화제가 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유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평화롭게 잡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나가셔서도 굉장히 캄하게 본인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조용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위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공에서 엄청나게 아주 평화적인 그러한 그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에 과학 공부도 거기서는 가르치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정말 몇 단계 높은 차원의 그러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방송에서 듣고 한국의 특히 우파들의 그 차원 높은 그러한 자기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놀라고 굉장히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평화롭게 행동을 하시고 그 감정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나서는 안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러실 분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안 좋은 일에 휘말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경우는 이거는 미국에 해당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밀리터리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인함과 경계심은 유지하되 평화를 잃지 마시고, 이건 미국의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지금 올공에 모이신 분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댓글에 보니까 매일 거기 나가서 외치고 돌아오니까 너무 힘이 들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우파들이 우리가 대개는 다 크리스찬들이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현재 아까 말한 이제 시리즌 비질란티 영화를 머스크가 공개를 했고, 미국의 부패나 선거 부패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큰 불안감을 느낄 때에 또 파우치 문제도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죠. 그래서 군의 작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죠. 그래서 11.3, 11.3, 그게 Laws of War라고 전시법이에요. 그리고 점령 체제, 군의 길거리에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에 배치되는 거. 그다음에 밀리터리 트라이뷰널, 군사 재판, 그다음에 군사 법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뭐 라나 방송 같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는 얘기인데 지금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의 군사 법전, UCMJ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 전역에 군 판사들이 배치되고 있고 많은 군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늘 말씀드렸고, 중국에서도 대규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거대한 사건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준비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사회적 혼란이 다가오고 있으며 규모는 엄청날 것인데, 로라 루머라고 이제 마가의 언론인이 하나 있어요. 로라 루머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라 루머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많은 팟캐스터들에게 누구죠? 저기 캔디스 오웬스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그런 팟캐스터들이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유대주의적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했죠. 그래서 실제 배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전하는 팟캐스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가 진영이 거대한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 혼란이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그러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국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게 컨디셔닝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생물학 연구소 바이오랩이에요. 그걸 폭로하고 USAID 미 원조국 을 통해서 부패 자금이 들어가던 통로를 차단했죠. 딥스는 이미 USAID를 통해서 운영되던 시스템에서 수억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조지 소로스의 자금줄도 배후에서 말라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소로스의 자산이 압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알려질 것이고, 그것은 주요 은행들과 연결돼 있으며 BIS
국제결제은행과도 연결이 됩니다. 안티파 조직원들이 45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안티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국계 미국인도 뭐 10여 명의 그 사람 안티파를와 이제 총격 집단 총격 사건을 벌려서 굉장히 그 법원에서 그 형을 이번에 그 선고받았죠. 한국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저 일반 뉴스에서 안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발견된 많은 아이들의 사건도 그 언급을 했고 털시 게버드가 국가정보국을 떠난 이후에 정보기관이 대대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해고되고 있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는 주요 간첩들과 반역 혐의자들이 체포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비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스톰 기소작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건은 나중에 버락 오바마, CIA, FBI, 구테타 생물학연구소 협박 관련 사건, 반역 사건과 하나로 연결될 것이고 털시 게버드가 국가정보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함정을 설치해 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그녀가 떠난 뒤에 내부의 첩자들과 정보원, 반역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드러났고 일부는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정보기관 구조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이해하셔서 마음에 그 불안감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FBI도 계속 정리되고 있고 CIA의 새 국장도 인력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제 검은 모자들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Shields of America, Shield라는 건 이제 방패라는 뜻인데 Shields of America를 통해서 카르텔을 겨냥하고 있고 생물학 연구소도 계속 드러나고 있죠. 또 트럼프가 이란을 이용해서 딥스가 세계 증시를 조작하고 10년마다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말씀을 드릴 건 필 헥셋 국방장관이 전쟁부 장관이기도 하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쟁부라 그래요. 지금은 국방부를. 그래서 최근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시간 시연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앞으로 수십 대에서 수백 대까지 이러한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핏 헥셋 전쟁부 장관이 실제 밝혔고 현직 국방장관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연을 공개적으로 참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향성 무기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거는 빛의 속도로 집중된 에너지를 발사하는 무기이며 수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하바나 신드롬, 아바나 증후군으로 알려진 뇌 손상을 보고해 왔습니다. 이 증상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번에 에미상 수상 탐사 보도기자 캐서린 헤르지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여자는 이 미국 내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무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현재 이름이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그 사람의 뇌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칩스 이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non invasive라는 거예요. non invasive. 한글로 말하면 비침습형. 말이 어렵죠. invasive. 그래서 non invasive 비침습형 뇌 텍스트 변환 연구의 새로운 단계인 브레인 2Q 멀티 V2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브레인 나 2자 아라비아 숫자 2자 Q 퀄티 QWERTY 그 다음에 빅토리아 할 때 V2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거에 새로 텍스트 뇌가 텍스트로 변환하는 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했는데 이 기술은 원시의 뇌 신호를 실시간 문장으로 해독하는 최고 수준의 종단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자 단위 해독을 넘어서 단어와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의사소통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는 이미 당신의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들이 지금 힘모자들이 이렇게 공개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실제 보유한 기술보다 그 여러 가지 이미 그러한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이제 발표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오늘 뉴스는 요 정도에서 말씀을 끝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소화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냥 안 들어드는 것보다는 한번 들으면 뭐 안 들어드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뭐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 되실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자가 3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 없도록 다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여호와 니씨 요새 슈퍼땡스 좀 저조한데 여러분 그 슈퍼땡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 뭐 한 달에 뭐 커피 한 잔, 두 잔 이렇게 소정의 액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하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워낙 적은 액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 구독료 보내주신 분은 제가 요 다음 방송에서 한꺼번에 또 모아서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협조해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결국은 골든 에이지로 그 황금 시대로 넘어가는 데에 각자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라나 방송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라나 방송을 위해서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저는 라나였습니다.